평균 수명은 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돈은 없고, 그래서 자칫하면 장수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5시 반 새벽 첫 전철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7, 80대 어르신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어디 가시겠어요? 그 시기에서 허드레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일용직, 잡일, 경비, 청소. 그 7, 80대가 80%가 지금 현재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결국은 뭐냐?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사회 자체가 2명 중 1명은 노후의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너리 박지혜입니다. 자, 오늘 도너리에서는요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때 우리가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서로 나눌 정도로 은퇴에 대한 관심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심은 많지만 또 선뜻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이 은퇴, 퇴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이 퇴직과 은퇴 사이의 저자 이기훈 작가님을 모시고 모두들 궁금하지만 또 피하고 싶어하는 그 주제 은퇴와 퇴직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특하게 기업 강의를 한 30년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들이 적어도 한 1000개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양한 기업, 공공기관, 고위공직자들, 뭐 또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한테 강의 및 컨설팅을 하면서 재직자 강의도 많이 했고, 또 요 근처에 와서 이제 퇴직자들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사이면서 교수이면서 이거 남들이 불러주는 얘기입니다.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또 작가, 책을 냈더라도 작가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또 뭐 유튜브 좀 했더니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엔잡이라는 게 이제 부업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엔잡러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변신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엔잡러로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은퇴, 퇴직에 대한 그런 상담을 또 같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강의를 정말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정말 네, 다양한 네. 사례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사람들이 노후나 은퇴 이후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 뭘까요? 아무래도 돈일까요?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집안에서 누가 이제 은퇴한다라고 하면 그럼 돈은 누가 벌어라는 말이 사실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네. 저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시니까 이후에는 은퇴라는 단어를 이제 잊어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퇴직이지 은퇴가 아니거든. 은퇴라는 것은 퇴, 물러나서 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퇴직은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네. 퇴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퇴직을 한 사람을 은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까 파이어족 얘기를 네. 하시던데, 그 파이어족이라는 게 백수라는 뜻이거든요. 네. 빨리 땡겨서 빨리 은퇴를 하겠다. 네, 백수가 빨리 이제 되겠다. 놀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편안하게 일을 안 하면서 놀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 한 20억을 모아놨다. 그래서 이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몇 달 놀아보니까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거든. 그래서 요새는 그런 단어가 지금 거의 쓰질 않아요. 제가 은퇴 설계, 재무 설계 이런 쪽에 이제 강의를 요청을 많이 하는데, 화성시에서 3년 전에 그 55세, 65세 사이에 중장년층 대상으로 재무설계, 은퇴설계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4시간씩 한 4번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노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구동성으로 생활비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가 건강, 3번째가 일자리, 그리고 뭐 4번째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그 나이 먹어서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놀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나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평균 수명은 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돈은 없고, 그래서 자칫하면 장수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활비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있는 건강이거든요. 건강. 근데 그 이런 뭐 돈, 생활비, 돈, 건강, 일자리 해결하려면 일자리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60 넘어서 65세 넘어서 이런 사람들 보고 그 나이에 준비를 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때 회사에 입사하면 신입사원한테 CDP 생애 설계를 연령대별로 교육을 시켜요.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은 학생들한테 마지막 학기에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 뭐냐면 멋지게 퇴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강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너의 인생을 디자인해라.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자 강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준비할 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걸 막 미화를 하죠.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워낙 사회가 이제 고령화를 넘어서 이제 노령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많은 직장인들이 그 영향으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나름대로 이제 노후 준비를 뭐 착실하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도 퇴직을 하고 나서 보면은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노후 준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대개가 이제 그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낮에 전철을 타면 네. 뭐 버스를 타면 그 한번 잘 보세요. 그 나이 먹으신 양반들이 50% 이상이 지금 대다수죠. 그렇죠. 낮에는 그렇죠. 네. 낮에고 그게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네. 게 여실히 증명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산을 해요. 백두대간 제가 3번 종주했으니까. 등등등 매주 이제 격주로 산악회 이제 쫓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은평구라 그 양재역에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연신내에서 토요일 날 첫 전철이 5시 반이에요. 5시 반이나 요 6시 사이에 전철을 타는데 좀 일찍 나가면 이제 5시 반에 이제 전철을 타는데 저도 놀랬던 게 그 5시 반 새벽 첫 전철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7, 80대 어르신들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강관리 차원에서 배낭 메고 전철을 탔는데 그 어르신들을 보니까 괜히 미안하더라고.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그 양반들이 어디 가시겠어요. 그 쉽게 해서 허드레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일용직, 잡일, 경비, 청소. 그 7, 80대가 80%가 지금 현재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그게 지금 어르신들, 이게 나이 먹으신 양반들이 아주 비글한 예로 노후 준비를 못했다는 게 여실히 나오는 게 7, 80%가 그 벌기 위해서 이제 그 가장 허드레일을 하고 다니시는데 60세 이상 그 시니어들의 68%가 노후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32% 정도는 이제 그 안정권에 들어가는데 약 70%가 노후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 1위, 청년 자살 1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면성실하게. 그런데 왜 노후 빈곤에 노출이 되느냐 이거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노후 빈곤에 노출이 되냐. 이거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 지금 젊은 사람들은 40대, 50대에는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40대 약 80%, 50대에 83%가 노후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40대 약 60%, 50대가 약 65%가 준비하는 방법은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2023년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결국은 뭐냐?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사회 자체가 2명 중 1명은 노후의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사회가 대접을 해준다? 어때 대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하다못해 뭐 전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리 양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연식이 좀 돼서 나이가 좀 먹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노인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고 장애자 취급을 받아요. 단지 나이 먹었다는 것 때문에
배척당하고 지금 일하는 노인 절반이 100만 원도 못 받아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동아일보 2002 작년에 10월 31일자 신문에 나온 얘기고 또 일하신 어르신의 68%가 약 70%가 임시직 일용직이에요. 전철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임시 계약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 일자리는 절대 고급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일자리를 찾는다 하면은 거기가 임시직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 지금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노후 준비도 준비이지만 지금부터 그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에서 정말 거의 뭐 사회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진짜 내가 몸을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죽고 살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좀 안타까운 그렇죠. 점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이제 자식들을 향한 많은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건 한국의 문화라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 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너무 적게 벌어요. 돈 벌 시간이 없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한 투자를 엄청 하죠. 네. 그럼 보통 이제 신입사원들이 몇 살에 이제 입사를 합니까? 평균 뭐 2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 스펙 7종 세트, 8종 세트를 만들면 평균 30 전후에 입사를 해요. 그 입사한 회사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30년, 20년에서 30년 사이로 보지 않나요? 주된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입사해서 한 10여 년 근무하는 회사. 네. 이걸 이제 평균 14.5년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0세에 입사를 해서 45세 전후에 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15년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법정 정년 60세까지 가는 사람이 9.7%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9.7%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사무직군, 관리직군에 또는 관리자들이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제가 강의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패밀리안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된 직장에서 한 15년 근무하는데 부모가 30까지 스펙을 만들어 주겠다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부모가 30까지 스펙, 대학, 뭐 어학연수 또 뭐 등등등 을 하는데 투자되는 금액을 15년 만에 회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40, 50대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노후를 얻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그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강남 A양의 하루, 유천 오모생의 하루 10몇 시간씩 교육을 시켜요. 유치원생들을. 초등학생들은 한 15시간 이상은 교육을 시킨다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되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맞아. 두 번째, 돈을 너무 적게 벌어요. 직장인들 월급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뭐 한 250에서 350 사이? 그럼 대학을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20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돈 300만 원, 250 받겠다고 그럼 투자를 잘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뭐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그때 내가 애플 주식을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그렇죠. 이거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고요. 직장인 55%가 월급 300만 원 미만이에요. 이게 세전 금액이 세전 금액. 이게 23년도 10월 달에 일간지에 나왔던 통계 자료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현재 대학교 졸업한 대졸자들이 바로 취업이 안 되고 11.5개월을 대기 상태. 그러니까 재수, 삼수 이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평균 30에도 입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그렇게 대학을 졸업해서 엄청나게 부모가 스펙에 투자를 해줬는데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도 잘 안 되고 취업을 해서 받는 첫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 60%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35%.
이게 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인사 조직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한국 사회가 인적 자원이 이중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거의 다 비정규직이야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금 착취거든요. 어찌 보면 경영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건데 악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겠어 없겠어요? 항상 고용 불안인 상태에서 뭐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급여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금 알뜰히 하면 노후까지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기살기로 회사에 충성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직장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N잡러예요. 이거는 모 신문, 이게 JTBC에서 나온 건데 한국경제신문사에서는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N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N잡을 해도 그거에 뭐 대부분이 현재 지금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는데 들어가지 노후 준비에 들어가는 경우는 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N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생활비 부족한 생활비 플러스 노후 자금 플러스 경제적 여유를 이제 기대하면서 하는데 이 N잡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부업이죠, 부업. 네. 투잡, 쓰리잡. 그리고 N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 불안이거든, 고용 불안. 미래 대비 평생 직장이 없고 평생 직업이 없는데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탐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제가 경력 관리에 대한 지금 책을 정리를 해봤더니 본인 스스로가 이 N잡을 하면서 직업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 자기 직무를 통해서 직업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게 참 쉽지 않다.